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관천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두염, 편도염, 그리고 그 편도선 절제술 후 간호입니다. 국가고시에서 편도선 절제술 후 간호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빈도 출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는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가시면 국가고시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두염부터 갈 건데 말 그대로 인두에 염증을 생긴 것을 인두염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한 인두의 염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부학적인 위치를 보면 여기 표시해 놨죠. 그죠? 여기쯤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입이고, 예, 이렇게, 여기 코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인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두가 갈 거고, 기관이 갈 거고, 폐가 가겠죠. 기관지하고. 요런데, 인두를 또 위치에 따라서 코 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비인두, 입 쪽에 구인두, 여기는 이제 편도가 위치되어 있죠. 여기 구인두, 후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하인두 아니면 후두인두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제 위치에 따라서 나눈 건데 뭐 이걸 꼭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인두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는 거죠. 바이러스 아니면 균이다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인 균이 뭐냐 대부분 90%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고 아데노바이러스, 뭐 라이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균이죠. 박테리아 하면 균이잖아요. 그래서 A군에 들어있는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요거 연쇄상 구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곰팡이도 원인이 돼요. 진균 뭐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했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흡입했거나 아니면 뭐 이거 뭐예요? 휴면 이뮤노 데피시언스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의 원인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거에 감염이 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진균에 의한 인두염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비강의 염증, 부비동의 만성 감염이라던가 아니면 후비강의 뭔가 이제 드로핑시키는 어떤 약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쓴다면 이런 인두염에 걸릴 그런 소지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성적인 원인으로는요 만성 감염 그다음에 알코올, 흡연, 자극성 음식도 인두염의 원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증상은 어떠냐 하면은 인후통이 있죠. 소아스러워시 있고 그다음 건조감, 그다음에 연하통, 연하곤란. 그러니까 뭔가 삼키는 거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열도 날 것이고. 그래서 인후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목이 따끔거리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시비어한 통증, 심한 통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뭐죠 이거 라이트한 것부터 아주 시비어한 것까지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인두를 관찰하면 부어 있거나 아니면 붉은색 아니면 반점형의 황색 뭐 삼출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고 세균성 인두염의 네 가지 전형 증상이 뭐냐면 하이피버 38도 이상 그 다음에 전 경부의 림프선 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편도선, 인두 분비물, 기침이 없는 거 이게 이제 세균성이요. 우리 인두염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세균성의 네 가지 증상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박테리아 때문에 인두염이 생겼다면 이렇게 피부가 뜨면서 목이 붓고 그다음에 분비물, 기침 소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뭐 1점씩 해가지고 점수가 높은 정도로 이제 이게 뭐 점수를 우리가 판정하는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세균으로 인한 인두염 네 가지 전형적인 증상이 이것이 포함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진균, 곰팡이, 칸디다 알피칸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두를 이렇게 시즌을 하다 보면 희고 불규칙한 반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두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흔히 표현하는 목이 아파요, 따끔거려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열도 나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시진을 하면은 만약에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이라면 거기 부위에 뭐 허옇게 이렇게 불규칙한 반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균성 인두염, 그러니까는 A군의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이제 포함이 될 건데, 워낙 이거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구체 신염이나 류마티스 심내막염 이런 것들의 또 원인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아니면 편도주의 동양,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성홍열 이런 것들과 같은 심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균성 인두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피버가 날 거고 세균에 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인두 점막 편도선, 목젖 거기 부위에 굉장히 심하게 충혈된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농성 삼출물 이런 것들이 분비되는 거를 관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촉진을 하다 보면 림프절피대 이렇게 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텐더니스가 있단 말이죠. 앞통에 있고 성홍열 모양의 발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슴이나 복부 이런 데 점상출혈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때 통증을 느끼고 말이 정확하지 않고 또 느린 이런 양상도 보여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리고 또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WBC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고, 만약에 컬처가 나갔을 때 그 리절트에서 뭐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나타나겠죠. 세균성 인두염의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인두염 같은 경우는 감염 후에 2, 3일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한 열흘 정도, 3일이나 열흘 정도면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없거나, 열은 없을 수도 있고요. 마일드 피버, 뭐 미열이 있거나 삼칠물은 없어요. 그리고 인두와 편도선이 약간 발적이 되어 있고 발진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비염 증상이 있고 약간 신목소리. WBC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컬처에서도 마찬가지로 박테리아는 노그로스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바이러스가 원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인두염이 크로닉하게 간다면 뭐 과립성 인두염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고, 점막이 건조한 상태로 레드니스가 보인다는 거죠. 발적 상태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이 아프다고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증상을 좀 살펴봤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이러스성은 일단 뭐 페인 컨트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것들을 좀 투여를 하면 되겠고, 수분 섭취는 좀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균에 의한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치료는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페니실린 이런 걸 쓰게 될 거고, 뭐 아니면은 세팔로스포린 계열 이런 안티를 쓰게 될 거고, 여기 빨간 글씨를 해놨는데, 만약에 염증이 좋아지고 감소된 후에도 항생제는 24에서 48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캔디다, 진균에 의한 감염일 경우에 니스타틴, 항진균제를 투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은 삼키기 전에 가능한 오래 입안에 좀 머금고 있어야 되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두염 치료는 바이러스성이냐, 아니면 박테리아냐, 아니면 펑거스, 그러니까 이제 진균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치료제가 이렇게 해당되는 치료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따뜻한 소금물로 이렇게 가글링을 좀 하라는 거고, 수분 섭취는 좀 격려하라는 거죠. 보통 이제 따뜻한 소금물 하면은 500cc에다가 소금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녹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글링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수분은 인커리지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차고 부드러운 액체 젤라틴 이런 것들은 좋고, 귤이나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자극적인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화스러워서 굉장히 인후통이 심하다 그러면 코데인이나 아니면 차가운 가습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 체온 측정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휴식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두염 걸려가지고 다른 합병증, 호흡기계 다른 감염증의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티칭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칸디다균에 의한 진균 감염이 있었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그 원인이 뭐 안티를 오래 쓰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제를 그 흡입하는 환자들에게 이게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스테로이드제를 이날레이션 한 다음에 물로 입안을 철저히 헹구라고 그랬어요. 예, 헹궈서 감염을 예방하도록 뭐예요? 칸디다에 의한 인두염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두염의 어떤 인두의 염증 생기는 것이 보통 이제 뭐 호흡기 감염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두 세척을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뜻한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를 세척 용기에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환자 머리 60에서 90cm 위에 걸어가지고요. 걸고, 그 다음에 턱 아래 세척 용액을 받는 용기를 대고, 이제 목 뒤쪽으로 튜브를 집어넣고, 이제 숨을 잠깐 멈추고, 목 뒤쪽으로 용액을 흘려보내가지고, 흘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는 또 용액을 이제 드로핑 시키는 걸 딱 스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막에 닿았던 용액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데, 이건 환자에 따라서 실시를 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금연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연이 너무 중요한, 성인간호학에서는 성인간호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간호학에서는 금연이 그러니까는 많은 질환의 원인도 되고 악화 요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교육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두염을 좀 마쳤고요. 예. 편도주의 농양은 뭐예요? 말 그대로 톤실 주변에 고름이 생긴 걸, 고름집이 생긴 걸 말하는 거고, 편도선 염의 주력 합병증이죠. 그래서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으로 인해 보통 발생을 하고요. 증상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편도주의 그 고름집이 생기면은 막 목이 너무 아프고 턱 근육이 경련까지도 오고 입 벌림 장애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심하잖아.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막 이러면은 또 목이 막히게 돼갖고 기도 유지까지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고요. 당연히 WBC는 엘리베이션 되겠죠. 그리고 연하곤란이 심해가지고 삼키는 게 잘 못 삼켜가지고 막 침을 못 삼켜요. 그래서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귀나 목까지 이렇게 레디에이션 되는 그 소화스러운 인후통이 있어요. 귀도 아프고 또 고열이 나고 칠링 사인이 나타나고 오한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목에 어떤 질환이 나타나면 이제 말과도 대부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입을 움직이기 어려워서 말을 잘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해서 벌려서 보면 구강 측면하고 연구개 이런데 완전 뻘겋게 되고 부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젖하고 편도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밀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막 부어가지고 인두 입구 반이 거의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시신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 안에 하고 서랍자 텀프레서로 우리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고름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수액이나 항생제, IV로 좀 치료를 해야 되겠고, 이제 고름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빼내거나 주사기로 아스피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인시전 해가지고 드레네이즈 시켜야 되겠죠. 그렇고 응급으로 이제 톤실렉토미,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감염이 좋아진 후에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목이 너무 아플 때는 얼음 주머니, 목주에 대거나 그 다음에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가글링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이게 목이 아픈 것을 좀 우리가 감소시켜 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국소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해서 반자위에서 시행을 하게 될 거고, 가장 흔한 방법으로 편도선만을 절단하는 이런 방법을 할 거고, 출혈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죠? 전기 소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진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수술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의사들의 퍼미션을 받겠죠. 수술 전날 수술 절차에 설명하고, 아니면 뭐 이전에 뭐 외래에서라던가 보통 전날 수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퍼미션을 받고 미드나잇 NPO가 되겠죠. 그러니까 8시간 정도 금식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금식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물도 먹지 말라고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오피에서 우리가 이제 이 톤실렉토미를 할 때 우리가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출혈에 관한 검사가 좀 잘 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염증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WBC, PT, PLT,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이런 것들 반드시 잘 검사를 루틴으로 뭐 물론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여러분들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정상 비정상인 결과에 대해서 의료진과 잘 협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기는 혈액 질환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혈우병이나 아니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자반증, 백혈병, 아니면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 급성 감염, 이런 환자들은 브리던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아트로핀을 프리메드로 할 수가 있겠는데,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교감신경 차단제 계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술 전 점막에서 분비되는 침, 뭐 이런 분비를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시 어떻게 나냐면, 수술 전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일리 편도선 절제설 전에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분비물 감소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투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수술 전 아트로핀 투여 이유.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압세스나 아니면은 뭐죠? 우리가 톤실렉토미가 어떤 사람들이 하죠? 이를테면 톤실이 워낙 뭐냐면은 3세 이전까지는 이게 면역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방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면역작용을 하는데, 뭐 3살이나 5살 이후에는 그런 기능은 이제 소실이 되고,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면서 톤실이 좀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톤실이 이를테면은 편도선염이 자주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편도선염이 걸려서 중이염이 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부비동염, 축농증이 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죠? 뭐 코를 심하게 곤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톤실렉토미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무조건 톤실이 크다고 그래서 뭐 인라지먼트 돼 있다 그래서 다 톤실을 자르진 않아요. 일단 지켜보다가 이게 정말 이 환자에게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좀 사정을 해서 이제 오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것도 전신 마취하고 미드나잇 엠피오 하고, 그래서 이제 입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제 그 입 안에 또 그거를 잘라냈기 때문에 입 안에서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코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컴프레션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우리가 지혈을 하는 건데, 또 입안에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 아이스 칼라를 대준다던가 아니면 찬 음식을 먹는다던가 이래가지고 이제 출혈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거죠. 예, 그런 방법 등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수술은 그냥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고, 입원도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이제 출혈의 위험성만 옵저베이션 하고 이제 괜찮으면 퇴원시키죠. 퇴원시키는데, 물론 이제 다 낫는 데는 한 3, 4주 걸리겠죠. 3, 4주 걸리고, 그리고 이제 출혈의 위험성은 보통은 하루 24시간 이내에 발생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일주일
일주일 정도 있다가도 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톤실렉토미에 저는 간호의 어떤 포커싱을 이 브리딩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환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출혈 모니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이제 뭐 오피하고 왔어요. 오피하고 왔고 이제 제너럴 마취가 다 깼어요. 아주 멘탈이 클리어해졌는데 계속 자주 삼키는 행동을 한다거나 바이탈을 했더니 BP가 떨어지고 빈맥이 나타난다던가 막 불안한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수술했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그냥 또 쑥 지나갔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죠. 왜냐면 브리딩 되는 걸 그냥 우리가 놔뒀다 그러면 하이퍼볼레믹 샥에 빠질 거고 샥을 빨리 조치하지 않는다면 익스파이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혈 모니터 그리고 정기적으로 목 뒤를 확인하고 또 활력증 뭐 이런 것들을 사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술을 기침을 하지 말라고요. 보통 제너럴 마취하면 우리가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심호흡과 기침을 시키잖아. 그죠? 근데 기침이 이제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 포스트옵 케어는 진짜 핵중템. 너무 중요한 거죠?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술 후 1, 2주 동안 기침, 코 세게 풀기, 격렬한 운동, 무거운 짐 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피하라. 왜 압력을 줘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 라고 되어 있고 가습기를 적용하고 목에 아이스 칼로 대주고요. 자세는 측이나 반자이 하라고 돼 있는데 또 이거는 또 어떤 병원에서는 또 이렇게 엎드려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라테랄 포지션을 하면 좋겠죠. 엎드려 있기 힘들면. 이건 왜 그러냐면요. 왜 이제 엎드려 있으라라고 하는 병원이 있냐면 출혈됐을 때 흡인되지 말라고요. 예. 근데 우리 책에는 뭐 측위 반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분비물이 흡인되지 않고 배액이 잘 되기 위해서고 만약에 반자이 하고 있다면 이제 옆으로 고개를 돌리든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이유를 알겠죠. 포지션에 관한 것은. 그리고 시기는 일단 이제 뭐 MPO 풀리면은 이제 우리가 뭐 물 같은 거 이런 거 주게 될 건데 수술 초기는 차가운 물 요거 부드러운 음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시고요. 병원에서도 찬죽, 뭐 찬국 그러니까 음식을 찬 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음식도 환자한테 제공하는 음식도 찬 걸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바깥에는 아이스칼라, 먹는 거는 아이스크림, 찬 거, 이런 것들을 먹도록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는 어떤 출혈의 위험성, 또 부종 감소, 이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얼음 조각이나 프루트 젤리 이런 거 먹을 수가 있겠고, 빨대 사용 이런 것들 자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대는 쓰지 말고요. 그다음 유제품 제한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찬 음식보다 미지근하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아주 뭐 얼음 덩어리를 주진 않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찬 거는 또 확 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또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찬 음식보다 미지근하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주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수술하고 이제 MPO가 풀린다면은 보통 이제 찬 음식을 우리가 주게 되겠죠. 근데 너무 찬이라 그래서 너무 찬. 자, 그리고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토마토 주스는 피하라고요. 왜요? 구강에 열감을 주므로. 자, 피하는 것이 좋겠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토마토 주스요. 그 다음에 수술 후 하루나 이틀간은 유동식. 근데 뭐 퇴원하셔서도 보통 이제 죽을 많이 드시게 되시죠. 그리고 뜨겁거나 단단하고 거친 음식은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뭐 먹으라고 뭐 허락은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일주일 정도도 뭐 병원에 따라서는 부드럽고 찬 유동식을 먹으라고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허락하는 기간에 이제 이런 시기를 좀 드시는 것이 왜냐면 이게 자극이 될 거거든요. 수술 부위에.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대로 병원의 정책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1, 2주 동안도 뭐 부드럽고 찬 유동식을 그러니까 죽이죠, 죽. 죽을 먹으라고 보통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출혈의 위험성, 그러니까 톤실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다 보비로 지지고 하긴 하지만은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출혈이 된다면 뭐 바이탈 사인이 이제 흔들릴 거고 그 다음에 뱉어내죠. 삼키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치기나 반자에 아니면 엎드린 자세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겠고 그거 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침, 코세게 풀기, 격렬한 운동, 무거운 짐 드는 거 이런 거 피하라고 했습니다. 예, 피하라고 했고 이제 차는 음식 뭐 이런 것들로 1, 2주간 계속 줄 수가 있겠다. 빨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요거 핵중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편도염하고 아데노이드염이거든요. 편도염하고 아데노이드염인데 오늘 편도가 워낙 목젖 양쪽에 있잖아요. 여기 목젖이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게 국의 편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지? 목젖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인두편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저기 혀 뒷부분에 있는 거, 혀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혀 뿌리 부분에 있는 것을 뭐 설편도, 뭐 아니면 하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도도 지금 인두도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세 군데 있었잖아요. 구인두, 비인두, 후인두, 아니면 뭐 후두인두 이렇게 있었던 거와 같이 편도도 우리는 보통 입안에 있는 이 구개편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인두편도, 설편도가 있더라. 그래서 인두편도를 아데노이드라고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톤실도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말인 어떤 톤실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긴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부었고 뭔가 또 이렇게 노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반점도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박테리얼 톤실라이티스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신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편도 내 세균이에요. 세균으로 인한 급성 감염, 그 다음에 아주 커진 상태를 편도염 아니면 아데노이드염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러니까 톤실은 인두 점막 속에 발달한 림프세포인 여포가 있는데 여포의 집합체이다. 톤실이. 그리고 아데노이드는 비인두 후벽에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 보통은 급성 편도염을 동반을 한다라는 거죠. 자, 원인은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계속 나오고 있네. 인두염에서도 이거 나왔었죠. A군에.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인플루엔자, 뉴모코커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도 뭐 원인이 뭐 되긴 된답니다. 그 다음에 크로닉하게 가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에큐트하게 염증 후에 발생을 하고 편도선 내에 남아있던 고름, 농양, 퍼스 이런 것들이 재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크로닉하게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증상을 보니까 에큐트 급성 편도선염일 때 아주 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삼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아프고 마이알지아 근육통, 연화곤란, 전신권대, 불편감 등으로 한 7일에서 10일간 정도 이런 증상이 있고요. 경부 림프절 부종이 있고 목 부위에 또 텐더니스가 있어요. 압통이 있고 염증, 편도 커져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인두염증, 그 다음에 목젖하고 구개 이런데 레드니스 부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가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또 삼칠물로 덮여 있어요. 스팟이 보이죠? 또 화농성 분비물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급성 편도섬일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에서 보면은 그 편도가 굉장히 부어 있고 뻘겋게 되어 있고 뭐 어떻게 고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 주변도 다 이제 또 뻘겋게 되어 있고 부어 있는 거를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전신 증상으로 이제 막 온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칠링사인이 나타나거나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가면은 이제 인후통은 계속되고 이는 말라요. 이제 뭐 입이 마르고 미각이 둔화되고 그래서 뭐 톤실렉토미 퍼미션 받을 때나 뭐 설명할 때 뭐 이렇게 미각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뭐 신중하게 하라 그러는데 미각을 잃을 수도 있다, 둔화될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권대 피로 등이 있으나 크로닉하게 일반적으로 열은 없다고 나오고요. 특징은 편도는 되게 이나즈먼트 비대되어 있고 화농성 물질이 덮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병증으로 편도선염의 합병증은 편도 주위에 그 페리톤실라 압세스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겠고 또 크로닉하게 가는 거예요. 톤실라이티스가. 그다음에 이제 베타 그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그 류마티스 심내막염하고 사구체 심염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편도선염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사구체 신염이 상기도 감염 앓고 나서 뭐 2, 3주 있다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이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중이염 이렇게. 자,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CBC를 할 거고 컬처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노스팟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될 거고 이거는 뭐 감염성 단행고증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체스트 엑스레이 이런 것도 검사를 하게 될 거고 또 에이소 타이터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건데 뭐 에이소 타이터는 뭐예요? 그 우리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이제 그 균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균에 감염이 되면 이제 그 균 때문에 세균의 감염으로 항체가 생기는데 그 항체를 그러니까 스트랩토 그 뭐죠? 스트랩토라이신 오타이터라고 하는데 안티 스트랩토라이신 오타이터라고 하는데 타이터는 뭐 농도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연쇄상 구균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고 또 컬처를 했으면은 또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나타나더라. 스트랩토코커스 이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염증이 있으니까 ESR도 엘리베이션 되고 WBC도 엘리베이션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치료는 안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페니실린이나 에리스트로마이신 이런 것들을 투여하시면 되겠고 열나면 해열제, 아픔 진통, 소아스러와 진통제, 뭐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또 만성적으로 가면은 톤실렉토미를 할 수 있겠다. 편도선절제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제 편도선염이나 뭐 인두염도 있을 수가 있겠고 후두염도 있을 수가 있겠고 편도선염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편도선염이 부어서 가면은 피오로 뭐죠? 안티를 처방받아서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너무너무 심하면 이제 너무너무 심한 뭐 톤실라이티스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막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막 그럴 정도면 이제 입원이 필요하겠으나 대부분 이제 뭐 피오로 안티를 먹게 되죠. 그런데 뭐 너무 심하면 이제 입원해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IV 안티를 써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간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목 불편감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에 얼음 칼라 좀 대주시고 인후 세척이나 쉬는 게 좋겠죠. 이때는. 그리고 부드럽고 자극성 없는 음식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출혈 증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 사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단백, 고칼로리 잘 먹이라 소리입니다. 하루에 2에서 3리터예요. 이거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란 말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어도 항생제는 모두 복용해라.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간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본인 임의대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만약에 그 처방된 대로 잘 약을 드시지 않으면 간호진단을 우리가 치료 불이행 이런 걸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시에서 치료 불이행이라는 간호진단을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간호진단도 기억에 좀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인두염 환자예요. 인두염 환자가 11분의 항생제가 처방되었다. 증상이 없는데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간호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요게 이제 오타가 붙어 있는데 증상이 없으니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돼요. 증상이 없어도 10일간 처방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으니 중단해도 되지만 대신 인두세척을 열심히 하세요. 증상이 없으니 중단해도 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처방된 항생제를 복용하세요. 증상이 없으니 중단해도 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약을 복용하세요. 볼까요? 뭐 망설이지 않아도 요거죠. 증상이 없어도 10일간 처방된 항생제를 복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급성 세균성 편도선염 환자, 급성입니다. 급성 세균성 편도선염. 예. 중지할 것은 무엇인가? 항생제를 투여한다. 오렌지 주스, 절대 안정, 생리식염 함수를 제한, 저단백식이 아니죠. 잘 먹이라고 그랬고, 가글링 하라고 그랬고, 절대 안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이런 거 자극이 되므로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또 항생제를 당연히 투여해야 되겠죠. 이것도 망설일 필요 없이 1번이 답이 되겠죠. 편도선 절제술에게 아트로핀, 절제술 환자에게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죠? 예, 분비물 감소. 분비물 감소.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도선 절제술 직후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앙화의를 해준다. 직후 기침에 의한 객단 배출을 기침하지 말라 그랬죠. 압력 주니까. 목에 얼음 칼날을 적용한다. 목에 얼음 칼날을 적용한다. 분비물이 있으면 코를 풀도록 한다.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노노. 앙화의 아니었죠. 측이나 반자이였습니다. 그리고 멘탈이 얼러트 하면은 이제 엎드린 자세도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예, 브리딩 됐을 때 뭐죠? 이거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뭐예요? 배액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인간호학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70개 중에서 35개는 쉬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낮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편도선염의 혈액 검사 결과로 옳은 것은 급성 편도선염이에요. 예, 에큐트. WBC 엘리베이션 되겠죠. ESR도 엘리베이션 될 거고 에이스 타이터도 뭐예요? 올라가겠죠. 뭐 RBC는 크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고 염증이니까 이제 염증의 어떤 마커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죠. 그래서 결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편도선염으로 수술받은 직후 환자가 자주 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간호사의 적절한 조치는 감염이 의심되므로 즉시 체온을 측정한다. 편도선염 수술, 그러니까 편도선 절제술이네, 톤실렉토미요. 자주 삼킨다. 출혈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피가 나니까 그거를 자주 삼키는 것 같아요. 불안하거나 뭐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감염이 의심되므로 즉시 체온을 측정한다. 감염? 수술 부위 통증?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딱 어떤 것을 묻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묻는지를 이렇게 딱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 감염이 아니죠. 통증도 아니죠. 예, 출혈이 의심되므로 머리를 옆으로 돌린 후 확인한다. 3번이겠죠. 뭐 이거 영양 아니고 뭐 이거는 뭐 멘탈을 깨운다 이런 게.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도대체 이거 뭘 묻는 문제지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다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그 인두염하고 편도염, 편도농양, 또 톤실렉토미 간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톤실렉토미, 그러니까 포스트오피 케어죠. 그죠? 그러니까 출혈이 포커싱이에요. 그거 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출혈을 안 되게 하는 거, 그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도록 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포션 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압력을 높이는 기침하지 말 것, 뭐 빨대 사용하지 말 것, 무거운 물건 들지 말 것, 뭐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수고하셨습니다.